화려한 집무실, 가죽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고 그 위에는 완벽한 정장 차림의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바로 한서윤이었다. 서윤이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노? 바닥에 엎드린 박춘자가 고개를 들어 올리며 입을 벌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알이 터질 듯 커졌다. 서윤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님, 물값 받으러 오셨어요? 아님 집 돌려달라고 빌러 오셨나요? 서윤이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얼음물 한 바가지가 춘자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다. 으악! 춘자의 비명이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에게 물벼락을 퍼부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단지. 박춘자의 집 거실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강민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손에는 회사 짐을 담은 박스가 들려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혹시 승진했나? 춘자가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소가 굳어졌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 잘렸어, 엄마. 뭐라고? 춘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민호는 힘없이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해고당했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인사팀으로 불려가서. 이 썩을 놈아.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서 미쳤나? 춘자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급한 소리였다. 누구야 이 시간에. 춘자가 화난 얼굴로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붉은색 스티커가 잔뜩 들려 있었다. 박춘자 씨 댁 맞으시죠?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압류? 그게 무슨 개소리야? 강민호 씨의 회사 공금 횡령 건으로 인한 재산 압류입니다. 이 집은 JS홀딩스 소유이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와 거실의 냉장고, 텔레비전, 소파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게 뭔 짓거리야.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춘자가 팔을 휘두르며 남자를 밀쳤지만 집행관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강민호 씨, 오늘부로 JS그룹에서 해고 처리되셨고요.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8천만 원을 사용하신 내역이 적발되었습니다. 형사 고발 전에 퇴사 처리해 드린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8천만 원?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춘자가 아들을 돌아봤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법인카드로 그냥 몇 번 쓴 거였는데 회식비랑 거래처 접대비였다고. 거래처 접대비가 강남 룸살롱이고 회식비가 여자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경비입니까? 증거 다 있습니다. 집행관이 차갑게 말하며 마지막 압류 딱지를 현관문에 붙였다. 7일 안에 이사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쿵.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춘자와 민호만 남았다. 춘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 가시나 때문이지. 엄마 무슨 소리야? 서윤이, 그 썩을 년 말이야. 어제 상견례 날부터 뭔가 이상했어. 분명 그년이 재수 없어서
우리 아들 오늘 다 갉아먹은 거야. 춘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네. 서윤이 전화가 안 돼. 당연하지. 도망간 거야, 도망갔어. 우리 집안 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꽁무니 뺀 거라고. 춘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순간 둘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바로 어제 저녁,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룸 안에서 춘자는 화려한 꽃무늬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목에는 금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춘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환대의 미소가 아니라 위아래로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 있었다. 한서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다. 발에는 단정한 검은색 구두가 신겨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윤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춘자는 그 인사를 받지 않고 코웃음을 쳤다. 쯧쯧, 상견례에 그게 뭐야?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잘 몰라서. 옷을 잘 몰라?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 되겠다고? 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옆에 앉은 민호는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닥쳐. 내가 지금 내 앞길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춘자가 민호를 제치고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 잔을 집어들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들여놔. 근본도 없고 부모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대를 잇겠다고 나대는 거야? 어머님 말씀이. 서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춘자가 손에 들고 있던 얼음물을 서윤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으악! 차가운 물이 서윤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얼음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녔다. 식당 종업원들이 놀라 문을 열고 들여다봤지만 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뭔데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서윤은 젖은 얼굴을 그대로 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방울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당황스러움도 없었다. 민호 씨. 서윤이 옆에 앉아있던 민호를 불렀다. 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윤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급하셔서. 지금 사과할 타이밍인가요? 제 얼굴에 물을 끼얹은 사람은 어머님이지만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던 사람은 당신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얼음물보다 더 차가웠다.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 너도 이해해줘야지. 내가 좀 참으면.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이 냅킨으로 얼굴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소원대로 물러나 드릴게요. 서윤이 핸드백을 집어들고 돌아섰다. 춘자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그래, 꺼져. 너 같은 년은 어차피 우리 집안 수준이 아니야. 서윤이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춘자를 바라봤다. 수준이요? 그래, 수준. 우리 아들은 JS그룹 대리야.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라고. 너 같은 고아 출신이랑은 격이 달라. 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얼음같이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 수준이라는 게 뭔지 내일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죠. 뭐, 이 건방진년이. 춘자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 식당 밖으로 나오자 입구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서윤은 차에 올라타며 안경을 고쳤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비서에게 말했다. 강민호 씨 인사 파일 다시 검토해요.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잡아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박춘자 씨가 살고 있는 빌라건도 진행하실까요? 당연하죠.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그리고 민호 씨 짐 내일 점심 전까지 다 빼게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뒷좌석에서 서윤은 여전히 젖은 구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구두는 사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이었다. 하지만 춘자는 그걸 싸구려라고 비웃었다. 참 웃기네요.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다. 비서가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민호 씨 본성을 확실하게 본 거니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 어둠 속에서 서윤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춘자의 빌라 거실.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에서 춘자와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민호가 중얼거렸다. 춘자가 고개를 돌렸다. 뭐가 이상한데? 회사에서 나를 자른 것도 이상하고 집이 압류된 것도 이상해. 그리고 서윤이 전화를 안 받는 것도. 그러게 말이야. 분명 뭔가 있어. 춘자가 갑자기 소파 쿠션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그 가시나가 우리한테 재수없는 액을 씌운 거야. 분명 그래. 고아 출신이라 부정 타는 거라니까. 엄마,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미신이 아니라 사실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이었잖아. 그런데 그년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됐어. 춘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어떡하지? 나 완전히 끝났어. 끝나긴 무슨, 우리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춘자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급하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여기 JS홀딩스 고객센터 맞죠? 우리 집 집주인이랑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집주인과의 직접 통화는 불가능합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내용 증명으로. 아니,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최소한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계약 해지 통보가 발송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차인의 가족이 본사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비리로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상 그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뭐? 그게 무슨... 전화가 끊겼다. 춘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민호를 돌아봤다. 아들아, 엄마, 우리 진짜 망한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궜을 뿐이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압류 딱지들을 비추며 두 사람의 얼굴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춘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서윤이 그년. 분명 그래. 하지만 춘자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물벼락을 퍼부었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윤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 도심의 한 펜트하우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본부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오전 9시에 이사회, 오후 2시에 신규 프로젝트 보고, 그리고 저녁 6시에는 강민호 씨 횡령건 형사 고발 여부 최종 결정이죠? 네, 맞습니다. 서윤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아직은 고발하지 마세요. 좀 더 쩔쩔매게 놔둬야죠.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갔다. 서윤은 다시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내내 서윤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출근은 해야 했다. 아니, 오히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 나 출근할게.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던 춘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래, 오늘은 일찍 가네. 어제 그 일 때문에 기분 나쁘지? 괜찮아. 회사 가면 잊어질 거야.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현관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JS그룹 건물에 정식 직원으로 들어서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오전 8시 30분. 민호는 여느 때처럼 회사 로비에 도착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로비, 천장까지 뻗은 유리창, 그리고 중앙에 놓인 거대한 JS그룹 로고. 민호는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호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며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출입 게이트에 사원증을 갖다 댔다. 삐삐삐. 빨간 불이 켜지며 경고음이 울렸다. 이상하네. 민호가 다시 한번 사원증을 갖다 댔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삐삐삐. 빨간 불. 저기 게이트가 고장 난 것 같은데요? 민호가 옆에 서 있던 보안요원에게 말했다. 보안요원은 무전기를 들고 뭔가 확인하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호 대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무슨 일인데요? 저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당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안요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보안요원을 따라갔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강민호 아니야? 맞아, 영업팀 강민호. 뭔 일 있나 봐. 아침부터 보안팀한테 끌려가네.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보안요원은 민호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15층 인사팀으로 데려갔다. 들어가세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앉으세요, 강민호 대리.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로 저를. 이거 보시죠. 인사팀장이 서류를 민호 앞에 펼쳤다. 거기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강남 고급 룸살롱, 제주도 리조트,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이게 뭐예요? 강민호 대리님이 지난 6개월간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총액 8,200만 원. 아니. 이건 다 거래처 접대비였어요. 회식비고요. 민호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법무팀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돌렸다.
그럼 이것도 거래처 접대인가요? 화면에는 민호가 여자친구들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다. 비키니를 입은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셀카를 찍고 이건 어떻게 SNS에 본인이 직접 올리셨더군요. 해시태그까지 달아서요. 해시태그 회사 돈으로 즐기는 여행, 해시태그 법인카드 파워.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인사팀장이 펜으로 서류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민호 대리, 당신은 오늘부로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형사고발 전에 퇴사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형사고발? 그게 무슨...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조용히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민호가 책상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본사 본부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본부장? 본부장이 누군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개인 물품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에서 동행할 겁니다. 인사팀장이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다. 강민호 대리님,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보안 요원들에게 부축을 받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동료들이 모두 수군거리며 쳐다봤다. 야, 강민호 잘렸대. 진짜? 뭐 때문에? 법인카드 횡령이래. 완전 개쪽팔리는 거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품을 챙겼다. 사진 한 장, 머그컵, 볼펜. 이게 전부였다. 3년간 다닌 회사에서 가져갈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처량했다. 다 챙기셨으면 출발하시죠. 보안 요원이 재촉했다. 민호는 골판지 박스에 물건을 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서윤이한테 전화해야지. 이 상황 설명하고. 민호가 서윤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뭐? 번호가 변경됐다고? 민호가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서윤의 번호는 사라져 있었다. 이상해. 왜 갑자기?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로비를 빠져나왔다. 오전 10시. 점심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짐을 들고 회사를 나오는 꼴이 너무나 비참했다. 이제 어떡하지? 민호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같은 시각. 춘자는 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생각이었다. 우리 아들 어제 기분 나빴을 텐데 오늘은 맛있는 거 해줘야지. 춘자가 코콘 노래를 부르며 압력솥을 올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왔어? 춘자가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아들이 이 시간에 올 리가 없었다. 혹시 승진해서 일찍 퇴근하나? 춘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민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넋이 나간 표정, 구겨진 정장, 그리고 손에 든 초라한 박스. 아들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 잘렸어, 엄마. 뭐라고? 춘자가 귀를 의심하며 다가갔다. 해고당했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인사팀으로 불려가서
법인카드 횡령 혐의로. 법인카드? 횡령? 이게 무슨 개소리야. 춘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회사에서 미쳤나? 어떻게 우리 아들을 자를 수가 있어. 엄마, 내가 법인카드로 좀 썼어. 좀 썼다고? 얼마나 썼는데? 8천만 원. 춘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입이 딱 벌어진 채 아들을 쳐다봤다. 8천만 원? 회식비랑 접대비였어. 근데 회사에서 다 증거를 잡았어. 제주도 여행, 룸살롱, 명품 매장. 이 미친 새끼야. 춘자가 소파 쿠션을 집어 민호의 머리에 내던졌다. 네가 미쳤나? 회사 돈을 그렇게 펑펑 쓰면 어떡해. 미안해 엄마. 나도 친구들이 다들 명품 차고 좋은 데서 놀길래 나만 쪽팔려서. 쪽팔리긴. 지금 우리가 더 쪽팔려 죽겠다. 춘자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근데 엄마, 더 이상한 게 있어. 더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서윤이 전화번호가 없어졌어. 춘자가 걸음을 멈췄다. 뭐? 아침에 전화했는데 번호가 변경됐다고 나와. 완전히 사라진 거야. 춘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 봐라. 내 말이 맞았지? 그 가시나가 우리한테 재수없는 액을 씌운 거야. 엄마, 그런 미신 같은. 미신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네 멀쩡했잖아. 그런데 그년 만나고 나서 이 꼴이 됐어. 춘자가 갑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더니 부적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거 붙이고 살아야 해.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온 거야. 엄마, 정신 좀 차려.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춘자가 짜증스럽게 현관으로 갔다. 누구야?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춘자 씨 댁 맞으시죠? 내용 증명 배달 왔습니다. 내용 증명? 그게 뭔데? 남자가 봉투를 건네며 서명을 요구했다. 춘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사인을 하고 봉투를 받았다. 쿵. 문이 닫혔다. 춘자는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뜯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공식 서류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JS홀딩스. 그리고 제목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민호야, 이것 좀 봐봐. 춘자가 서류를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가 서류를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말이 돼? 뭔데?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이 집 주인이 JS홀딩스래. 그리고 우리 7일 안에 나가야 한대. 뭐? 우리가 왜? 민호가 서류를 다시 읽었다. 임차인의 가족이 본사 직원으로 재직하다 비리로 해고되어 회사 규정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7일 이내 퇴거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 춘자가 서류를 낚아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호를 쳐다봤다. 잠깐. JS홀딩스? 그거 네 회사 아니가? 응. 우리 회사 본사야. 그럼 네 회사가 우리 집주인이었다고? 민호도 이제야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몰랐어. 이 집이 회사 소유인 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회사가 우리 집주인인데 니를 자르고 집까지 빼앗는다고? 춘자가 서류를 구겨서 던졌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는 차갑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세고 있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지. 춘자도 힘없이 옆에 앉았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서윤의 젖은 얼굴,
그리고 문을 나가며 했던 마지막 말. 그 수준이라는 게 뭔지 내일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죠. 춘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그게 뭐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년이 고작 고아 출신인데. 하지만 춘자의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 어제 상견례, 그리고 오늘의 재앙. 이게 정말 우연일까? 엄마, 나 진짜 어떡해. 민호가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다. 춘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내용 증명서. 거기에는 발신일란에 JS홀딩스 대표이사 한서윤이라고 아주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춘자와 민호는 그 작은 글씨를 보지 못했다. 아직은 같은 시각 JS그룹 본사 최상층 본부장실. 서윤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본부장님, 강민호 씨 해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춘자 씨 댁에 내용 증명도 발송했습니다. 잘했어요. 반응은 어때요? CCTV 확인 결과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아직 배우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요. 아직은 모르게 해야죠. 천천히 조여야 재미있으니까.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서윤이 책상으로 돌아와 파일을 펼쳤다. 거기에는 박춘자와 강민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통장 잔고, 부채 내역, 인맥관계. 일단 그들이 어디로 도망갈지 지켜봐요. 분명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손을 벌릴 텐데 그때마다 문을 닫게 만들어요. 어떻게요?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방법은 많아요. 은행 대출 거절, 일자리 취소, 지인들의 갑작스러운 외면. 그들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죠. 비서가 태블릿에 메모를 했다. 그리고 본부장님, 강민호 씨 어머니가 아까 고객센터에 전화했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고 싶다고.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네, 규정대로 거절했습니다. 서윤이 의자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제 저한테 물을 끼얹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는 빌고 싶다고 하네요. 재미있죠? 본부장님이 직접 복수하시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차분하신 분이.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차분한 것과 만만한 건 다른 거예요. 저를 함부로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어제 상견례 날 신었던 물에 젖었던 그 구두였다. 이미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서윤은 그 구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어머님이 이걸 싸구려라고 했죠. 이탈리아 장인이 6개월 걸려 만든 한정판인데. 서윤이 구두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싸구려가 누군지. 내용 증명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다. 춘자는 밤새 뒤척이다가 결론을 내렸다. 이 모든 게 서윤 때문이라고. 그래, 분명 그년이야. 춘자가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고아 출신이 어디서 감히 복을 받으려고 해. 부정 타는 년이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오늘 다 빨아먹은 거야. 춘자는 옷장을 뒤져 가장 화려한 꽃무늬 재킷을 꺼내 입었다. 금목걸이도 주렁주렁 걸고 금반지도 손가락마다 꼈다. 비록 일부는 가짜였지만 춘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어. 거실에서는 민호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해고당한 후로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아들아, 엄마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그년 찾으러 간다. 서윤이 그 가시나 말이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러지 마. 서윤이는 아무 관계 없어. 관계 없긴. 네가 멍청해서 그렇지. 이게 다 그년 짓이야. 춘자가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다. 춘자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 도착했다. 손에는 서윤이 예전에 알려준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여기가 그년이 산다던 곳인가.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 춘자는 메모지를 보며 걸었다. 그리고 한 허름한 고시원 건물 앞에 멈춰섰다. 맞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게 맞아. 춘자가 고시원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나타났다. 누구 찾으세요? 여기 한서윤이라고 30살 먹은 여자 사는데 맞죠? 관리인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서윤? 잠깐만요. 관리인이 명부를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네요. 2층 203호. 지금 집에 있어요? 글쎄요, 보통 낮에는 없던데. 올라가 보시죠. 춘자가 낡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203호. 춘자가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다. 아, 한서윤. 있으면 나와. 내가 누군지 알지?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춘자가 더 세게 두드렸다. 이 썩으려나. 문 열어.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잖아. 쿵쿵쿵. 옆방 문이 열리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줌마, 시끄러워요. 여기 사람들 다 공부하는데. 닥쳐. 내가 지금 중요한 일로 왔다고. 춘자가 고함을 지르자 청년이 혀를 차며 문을 닫았다. 춘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A씨. 춘자가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허름한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춘자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멈춰섰다. 잠깐, 너.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바로 서윤이었다. 하지만 상견례 때의 그 단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님?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춘자가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네가 여기 사냐?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춘자가 비웃으며 다가갔다. 크크, 역시 고아 출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쪽방에서 산다고? 죄송해요.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춘자는 더 기세가 올랐다. 야, 근데 너 우리 아들 때문에 뭐라도 한 거 아니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어. 네가 무슨 저주라도 걸었나? 서윤이 눈을 크게 떴다. 민호 씨가 잘렸다고요? 그래. 네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했어. 네가 부정 타는 년이라서 그렇지. 춘자가 손가락으로 서윤을 찌르며 소리쳤다.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회사 잘렸어요. 뭐? 민호 씨가 해고당한 날 저도 같이 잘렸어요. 민호 씨 연인이라는 이유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춘자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니도 잘렸다고? 네. 인사팀에서 그러더라고요. 민호 씨가 비리로 해고됐으니
저도 같이 나가래요. 둘이 연애하는 거 회사에서 다 알고 있었대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고. 민호 씨는 괜찮으세요? 춘자는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 니도 잘렸어? 크크크. 어머님, 꼴 좋다. 이거야말로 인과응보지. 네가 우리 아들 운 빨아먹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춘자가 배를 잡고 웃었다. 서윤은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발 민호 씨한테 잘 좀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하긴. 네 같은 년은 우리 아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았지? 네, 알겠어요. 춘자가 서윤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춘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계단을 다 내려간 춘자는 고시원 밖으로 나와 혼잣말을 했다. 흥, 그년도 완전히 망했네. 거봐, 내 말이 맞았어. 고아 출신이 어디 감히 복을 받으려고 해. 춘자는 기분이 한결 나아진 표정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춘자가 떠난 직후 고시원 2층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윤이 203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이 후드티를 벗으며 미소 지었다. 어땠어요? 제 연기 완벽했습니다. 박춘자 씨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거기에는 방금 전 복도에서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이 녹음 파일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윤이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이 고시원 언제 계약했죠? 이틀 전입니다. 박춘자 씨가 본부장님 주소를 찾을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들이 저를 완전히 무력한 사람으로 봐야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 크니까요. 서윤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JS홀딩스 본부장 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네, 본부장님. 춘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역시 내 느낌이 맞았어. 그년도 똑같이 망했잖아. 이제 우리만 다시 일어서면 돼. 춘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까지 불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아들아, 엄마 왔다. 춘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민호야? 춘자가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음이 들렸다. 기익, 쿵. 춘자가 놀라 다시 밖으로 나가자 집 앞에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오고 있었다. 뭐야 이게? 춘자가 소리쳤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박춘자 씨 댁 맞으시죠? 짐 빼러 왔습니다. 짐? 무슨 짐? 이 집 비우라는 최종 통보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안 나가시면 저희가 강제로 빼야 해요. 아니, 아직 7일이나 남았는데 7일은 사흘 전에 시작된 겁니다. 오늘이 꼭 7째 날이에요. 춘자가 달력을 보니 정말로 일주일이 지나 있었다. 멍하니 보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이었다. 안 돼. 우리 아직 갈 곳이 없어.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자, 시작합시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춘자가 팔을 벌려 막았다. 안 돼. 여기 들어오지 마.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춘자 씨 맞으시죠? 당신은 누구야? JS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집주인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뭔데? 집주인께서 특별히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춘자가 봉투를 받아 뜯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견례 물값. 춘자의 손이 떨렸다. 물값? 이게 무슨...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집주인께서 상견례 날 받으신 모욕에 대한 대가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상견례? 그게 무슨 소리야? 춘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견례는 사흘 전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춘자는 서윤에게 물을 끼얹었다. 설마. 춘자가 종이를 떨어뜨렸다. 남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2시간 안에 짐을 빼세요. 안 그러면 전부 폐기 처리됩니다. 잠깐만. 집주인이 누군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니까요. 남자가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다. 붕. 차가 출발했다. 춘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상견례 물값. 상견례. 갑자기 춘자의 뇌리에 서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 수준이라는 게 뭔지 내일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죠. 아니야. 설마. 그년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춘자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 상견례 다음 날 아들의 해고, 그리고 집 압류. 그리고 지금 이 물값이라는 메시지. 엄마.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들아.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한대.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가 컨테이너 트럭과 작업복 입은 남자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사람들이 우리 짐을 빼러 온 거야? 그래. 2시간 안에 나가야 한대. 모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가구와 짐을 컨테이너에 실었다. 춘자와 민호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빌라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차가웠다. 서윤이, 그년이 정말 그런 거야? 춘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아직은 그저 의심만 할 뿐이었다. 멀리서 JS그룹 본사 건물이 저녁 불빛에 빛나고 있었다. 최상층에서는 서윤이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론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비서의 보고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본부장님 박춘자 씨와 강민호 씨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다음 단계 준비했어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윤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재미있어지겠네요. 밤 9시. 춘자와 민호는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손에 든 것이라곤 급하게 싼 캐리어 2개와 낡은 가방 몇 개뿐이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자. 2 사람은 무거운 짐을 끌고 걸었다. 하지만 근처 찜질방들은 모두 10,000원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자리가 없어요.
다른 찜질방 가보세요. 세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결국 춘자와 민호는 지하철역 대합실 벤치에 앉았다. 아들아, 배고프지? 춘자가 가방을 뒤져 컵라면 2개를 꺼냈다. 집에서 챙겨온 것이었다. 엄마도 먹어. 괜찮아. 엄마는 안 배고파. 하지만 춘자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민호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났다. 엄마,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 잘못 아니야. 춘자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서윤이 그 썩을 년.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일찍 일어났다. 민호는 아직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 아들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춘자는 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꺼냈다. 이것들을 팔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가까운 금은방으로 들어갔다. 주인 할머니가 돋보기를 끼고 춘자를 쳐다봤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들 좀 팔려고요. 춘자가 금목걸이와 반지 5개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할머니가 돋보기로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손님, 이거 다 가짜예요. 뭐, 가짜라니. 도금한 거예요. 진짜 금이 아니라 겉만 금으로 칠한 거라고요.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우리 아들이 명절 때 사준 거라고요. 그럼 아드님이 잘못 사신 거죠. 이건 진짜 금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물건들을 다시 춘자에게 돌려주었다. 춘자는 멍하니 서서 금목걸이를 쥐고 있었다. 민호가 가짜를 샀다고? 춘자는 비틀거리며 금은방을 나왔다. 그리고 벤치로 돌아갔을 때 민호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아들아. 춘자가 금목걸이를 민호 앞에 내밀었다. 이거 네가 명절 때 사준 거지? 응. 왜? 이거 가짜래. 금은방에서 도금이라고 하더라.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춘자가 다가가며 물었다. 아들아, 진짜 가짜 산 거야? 아님 진짜 샀는데 누가 바꿔치기 한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보자 춘자는 모든 걸 알아버렸다. 네가 바꿔친 거구나. 엄마, 그게 왜 그랬어? 춘자의 목소리가 지하철역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술값이 필요했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엄마가 안 볼 때 가짜로 바꿔놨어. 이 나쁜 새끼야. 춘자가 금목걸이를 민호에게 던졌다.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네가 그렇게 할 놈인 줄 몰랐다. 친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민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춘자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진짜로 다 끝났네. 두 사람은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갔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나 민호야. 오, 민호.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저기, 나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서 너희 집에서 며칠만 있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야, 미안한데 우리 집 지금 장모님이 와 계셔서 힘들 것 같아. 그렇구나. 알았어. 민호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준혁이 다시 말했다. 근데 민호야, 너 회사 잘렸다며? 소문 다 들었어. 응. 그게 법인카드 횡령했다는 소문도 돌던데. 그거 진짜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미안한데 나도 사정이 있어서 연락하지 마.
알았지? 뚝.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엄마, 친구들이 다 연락 끊네. 당연하지. 네가 범죄자 취급받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춘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멀리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지하철역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호를 발견했다. 저기 있다. 2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민호가 그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형님, 형님들이 왜 여기에? 강민호 씨 맞죠? 우리 돈 갚으러 왔어요. 저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없긴 뭐가 없어요. 당신 고급 외제차 리스비로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려갔잖아요. 춘자가 벌떡 일어났다. 5천만 원?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사채업자가 서류를 꺼냈다. 여기 계약서 있어요. 석 달 전에 5천만 원 빌려가고 차 리스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지난달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차? 무슨 차? 춘자가 민호를 돌아봤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벤츠? 리스에서 탔어. 네가 무슨 벤츠를 타? 회사 차도 아니고. 친구들이 다들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나만 쪽팔려서. 춘자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사채업자가 차갑게 말했다. 어쨌든 돈 갚아야죠. 지금 당장 5천만 원의 이자 300만 원. 총 5,300만 원 내세요. 지금 어디서 그런 돈이 있어요? 그럼 몸으로 때워야죠. 사채업자들이 민호의 팔을 잡았다. 민호가 발버둥 쳤다. 나 주세요. 조용히 해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살려줘. 춘자가 달려들어 민호를 잡으려 했지만 사채업자 하나가 춘자를 밀쳐냈다. 할머니, 비켜요. 다칠라. 우리 아들 놔줘. 제발.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민호를 차에 태웠다. 붕. 차가 출발했다. 아들아, 민호야. 춘자가 차를 쫓아 뛰었지만 차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춘자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으악, 내 아들 돌려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춘자는 혼자서 한참을 울었다. 저녁이 되었다. 춘자는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다. 아들아, 어디 있는 거야? 춘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서윤이 준 명함이었다. 거기에는 서윤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설마 이 번호는 살아있겠지. 춘자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춘자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윤아.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에서 놀람이 묻어났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윤아. 나 지금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민호도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고. 춘자가 훌쩍이며 말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머님 혹시 저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건가요? 응. 너 혹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었니? 나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춘자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어머님, 응? 저도 길바닥이에요. 저도 회사 잘리고 월세 못 내서 쫓겨났어요. 지금 친구 집 처마 밑에서 자고 있어요. 춘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너도?
네. 어머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다음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겼다. 춘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년도 똑같이 망했구나. 춘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서유는 거대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황홀하게 펼쳐져 있었다. 본부장님, 박춘자 씨와의 통화 잘 처리하셨습니다. 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윤이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다. 어머님이 제게 도움을 청하다니. 참 웃기는 일이죠. 그들이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예요. 서윤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강민호 씨는 현재 사채업자들이 운영하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가다? 우리 도련님이? 네,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며 강제로 투입시켰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재미있네요. 내일 그 현장에 제가 방문할 일정 잡아요. 무슨 일정으로 하시겠습니까? VIP 고객 현장 시찰이라고 하죠. 마침 그 현장도 우리 회사 프로젝트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 민호는 헬멧을 쓰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아, 강민호, 빨리 안 움직여. 현장 감독이 소리쳤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자재를 들어 올렸다. 자재에는 JS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JS그룹. 내가 다니던 회사.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밑바닥 노동자로 전락해 있었다. 물 좀. 민호가 중얼거리며 자재를 내려놓았다. 그때 현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VIP 오신다. 다들 정리해. 감독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호도 자재를 정리하며 슬쩍 입구를 쳐다봤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중 한 차에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저 뒷모습. 설마. 여자는 화려한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손에는 고급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본부장님, 이쪽입니다. 현장 소장이 공손하게 안내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다. 민호는 자재 더미 뒤에 숨어서 그 여자를 쳐다봤다. 아니야. 서윤이가 저런 데 있을 리가 없어. 서윤이는 나처럼 망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 우아한 걸음걸이, 그 당당한 자세,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현장을 둘러보다가 민호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호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발 나를 보지 마. 여자가 잠시 그쪽을 쳐다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여자의 뒷모습을 봤다. 설마. 아니겠지? 그 가시나가 저런 곳에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너무나 비슷한 분위기. 너무나 익숙한 느낌. 아, 강민호. 뭐하냐? 감독의 고함에 민호는 화들짝 놀라 다시 일을 시작했다. 여자는 이미 현장을 떠나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아주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민호는 눈이 나빠서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어렴풋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을 뿐이었다. 붕. 차들이 출발했다. 민호는 멍하니 서서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다.
이상해. 왜 자꾸 서윤이가 생각나지?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재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춘자는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민호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며 근처 쪽방에서 겨우 잠을 자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춘자는 구인 광고 전단지를 발견했다. JS그룹 본사 구내식당 청소 직원 모집, 식사 제공, 일당 7만 원. 춘자의 눈이 반짝였다. 7만 원. 하루만 일해도 밥은 먹겠네. 춘자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바로 면접을 보러 갔다. JS그룹 본사 건물. 춘자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일하던 곳.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청소부로 들어가는 곳. 이름이 박춘자 씨 맞으시죠?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일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오전 6시까지 오셔야 해요. 춘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나왔다. 적어도 밥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춘자는 청소복을 입고 구내식당에 도착했다. 신입이시죠? 여기 앞치마 입으시고 이 걸레랑 양동이 가지세요. 선배 청소부가 도구를 건넸다. 춘자는 어색하게 받았다. 바닥 물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식당 여는 시간이 7시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해요. 네. 춘자는 양동이에 물을 받아 식당 바닥에 뿌렸다. 그리고 걸레로 닦기 시작했다. 철썩, 철썩,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춘자의 옷이 금방 젖었다. 물, 이 싫은 물. 춘자는 상견례 날을 떠올렸다. 자신이 서윤에게 얼음물을 끼얹었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자신은 매일 이 물을 뒤집어 쓰며 일하고 있었다. 더 힘차게 닦아요. 때가 안 빠지잖아요. 선배가 소리쳤다. 춘자는 이를 악물고 더 세게 문질렀다. 온몸이 땀과 물로 범벅이 되었다. 1시간 후 식당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와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청소부 아줌마, 여기 물 좀 닦아요. 아, 네. 춘자는 쪼그려 앉아 쏟아진 국물을 닦았다. 누군가 지나가다 춘자의 어깨를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춘자가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도 없이 가버렸다.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춘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일을 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식당은 더 붐볐다. 춘자는 쉴 틈 없이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야, 신입, 물통 가라. 네. 춘자가 무거운 물통을 들어 올리려다 그만 바닥에 쏟았다. 콸랑. 물이 사방으로 퍼졌다. 춘자의 온몸도 물에 흠뻑 젖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선배가 달려왔다. 춘자는 급하게 걸레를 들고 물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본부장님 오신다. 다들 자리 정리해.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춘자도 급하게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본부장? 여기 본부장이 오나? 춘자는 젖은 청소복을 입고 벽 쪽으로 바짝 붙었다.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다. 딸깍, 딸깍, 딸깍.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우아하고 당당한 발소리. 춘자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이힐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춘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딸깍, 딸깍. 춘자는 숨을 죽였다. 그 하이힐이 자신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춘자는 떨리는 눈으로
그 구두를 쳐다봤다. 검은색 가죽 구두. 그런데 그 구두가 어딘가 익숙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춘자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서윤이 신고 있던 구두. 춘자가 싸구려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구두. 설마. 춘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화려한 메이크업과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다. 청소 잘하고 계시네요. 여자가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춘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네네. 감사합니다. 춘자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여자는 춘자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냥 지나갔다. 딸깍, 딸깍.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다. 춘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방금 그 사람. 목소리가, 구두가. 춘자는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 박춘자. 뭐하냐? 빨리 안 닦아. 선배의 고함에 춘자는 화들짝 놀라 다시 걸레를 들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그날 저녁, 춘자는 식당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루 7만 원. 겨우 7만 원. 춘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5만 원짜리 한 장과 1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다. 이걸로 민호한테 밥이라도 사줘야 하는데. 춘자가 한숨을 쉬며 걷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춘자 씨 맞으십니까? 저는 남부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요? 춘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드님 강민호 씨가 현재 저희 서에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요? 무슨 일로요? 횡령 혐의로 피소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요. 보호자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횡령? 그게 무슨... 자세한 건 와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춘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민호가 잡혔다고? 춘자는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았다. 하지만 몸에서 물냄새가 나고 옷이 젖어 있어서 택시는 그냥 지나쳤다. 제발요. 급해요. 세 번째 택시가 멈춰섰다. 춘자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남부경찰서. 춘자가 허겁지겁 들어가자 형사가 나왔다. 박춘자 씨 맞으시죠? 네. 우리 아들은요? 어디 있어요? 지금 조사실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춘자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민호가 수갑을 찬 채 나왔다. 얼굴은 퀭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들아. 춘자가 달려갔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미안해. 무슨 일이야? 왜 잡혀온 거야?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강민호 씨는 재직 중 회사 법인카드로 8,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JS그룹에서 고소했습니다. 뭐? JS그룹에서 고소했다고요? 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처음에는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처리했는데 피의자가 돈을 갚을 의사도 없고 연락도 안 되어서 정식으로 고소한 겁니다. 아들아, 네가 돈을 안 갚았어? 엄마,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나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민호가 울먹였다. 형사가 말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입니다. 보석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재판 때까지 구치소에 계셔야 합니다. 춘자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안 돼. 우리 아들 가둬놓으면 안 돼. 민호도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둘을 바라봤다. 집주인에게 사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JS홀딩스가 집주인이잖아요. 혹시 본부장님께 사정하면. 본부장? 춘자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낮에 봤던 그 여자가 떠올랐다. 네, JS홀딩스 본부장님이 이번 건을 직접 챙기신다고 들었습니다. 고소도 본부장님 지시였고요. 춘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본부장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JS홀딩스 본사로 가서 면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나주실지는 모르겠네요.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잠도 자지 못하고 JS그룹 본사로 향했다. 어제 입었던 젖은 청소복 그대로였다. 저기요. 춘자가 로비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내원이 춘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본부장님. 한서윤 본부장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급한 일이라서요.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요. 우리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갇혀 있어요. 본부장님만 만나면. 춘자가 소리를 높이자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딱 한 번만요. 본부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춘자가 안내 데스크에 매달렸다. 보안 요원들이 춘자를 떼어내려 했다. 나요. 내가 아들 살리려고 온 거라고. 본부장님, 한서윤 본부장님. 춘자의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오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어제 그 여자가 나타났다. 화려한 정장,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선글라스. 딸깍딸깍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왔다. 춘자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본부장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자가 멈춰섰다. 그리고 선글라스 너머로 춘자를 내려다봤다. 누구시죠? 저 어제 식당에서 청소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강민호라고.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 강민호 씨. 횡령범이시죠? 본부장님, 제발요. 우리 아들 잘못했어요. 돈 갚을게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춘자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여자는 차갑게 쳐다보다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뭔가 속삭였다. 비서가 춘자에게 다가왔다. 본부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내주신답니다. 따라오세요. 춘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자는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춘자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다.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비서가 춘자를 복도로 안내했다. 끝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다. 본부장님 집무실입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었다. 춘자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집무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중앙에는 큰 책상이 있었고 가죽 의자가 창문을 향해 돌아가 있었다. 앉으세요. 비서가 의자를 가리켰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때 가죽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춘자는 숨을 죽였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갔을 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춘자는 입이 딱 벌어졌다. 본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러갔다. 문이 닫혔다. 이제 방 안에는 춘자와 의자에 앉은 그 사람만 남았다. 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한서윤이었다. 완벽하게 올린 머리, 화려한 메이크업, 고급 정장.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서윤이었다. 춘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서윤이. 네가. 서윤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딸깍딸깍.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울렸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상견례 때의 그 조용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네가 왜 여기 있노? 본부장이. 본부장이라고? 춘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JS홀딩스 본부장 한서윤입니다. 정확히는 이 회사 대표이사 겸 본부장이에요. 거짓말이지? 니는 고시원에서 살고 회사 잘리고. 아, 그 고시원 말씀이세요? 서윤이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꺼냈다. 그 고시원, 제가 어머님 오실 거 예상하고 이틀 전에 계약한 거예요. 연기 잘했죠? 춘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회사 잘린 적도 없고 길바닥에서 잔 적도 없어요. 서윤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오히려 매일 밤 펜트하우스에서 편하게 잤죠. 어머님이 지하철역 벤치에서 떨고 있을 때요. 춘자는 뒤로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민호가 잘린 것도, 집을 뺏긴 것도, 네, 다 제가 한 일이에요. 서윤이 빙그레 웃으며 춘자를 돌아봤다. 어머님, 물값 받으러 오셨어요? 아님 집 돌려달라고 빌러 오셨나요? 춘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상견례 다음 날의 해고, 집 압류, 내용 증명에 적힌 물값이라는 글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네가 다 꾸민 거였구나. 꾸민 게 아니라 복수예요,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상견례 날 어머님이 제 얼굴에 물을 끼얹으셨잖아요. 그때 약속했죠? 수준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린다고. 이 썩을 년이. 그래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고. 춘자가 소리쳤다. 서윤은 태연하게 말했다. 민호 씨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민호 씨 자신이에요. 회사 돈 횡령한 것도, 사채 쓴 것도, 엄마 금목걸이 바꿔치기 한 것도 다 민호 씨가 한 일이죠. 그래도 네가 고소를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 감옥에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제가 멈춰준 거죠. 서윤이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다가와 춘자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 민호 씨가 회사 다니면서 제출한 서류들이에요. 학력, 경력, 자격증. 다 거짓이에요. 춘자가 서류를 보니 민호가 제출한 학점이 조작되어 있었고 없는 자격증을 있다고 적어놨고 토익 점수도 위조되어 있었다. 이것도 다 제가 눈 감아준 거예요. 민호 씨가 제 연인이니까요. 그럼 우리 아들이 입사한 것도 네, 제가 낙하산으로 넣어준 거예요. 민호 씨 실력으로는 이 회사 청소부도 못 들어와요. 춘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게 자랑이었는데 그것조차 다 서윤의 힘이었다.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줘. 고소를 취하해줘. 춘자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서윤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상견례의 날 뭐라고 하셨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집안대를 이어? 고아 주제에 감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서윤이 비서를 돌아봤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얼음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들어왔다. 춘자가 눈을 크게 떴다. 너 뭐 하려고? 물값 계산해야죠. 서윤이 양동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춘자 앞에 섰다. 어머님, 상견례 날 저한테 하신 것처럼 해드릴게요. 안 돼. 제발. 춘자가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양동이를 기울였다. 콸랑. 얼음물이 춘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얼음 조각들이 춘자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으악! 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다. 마치 상견례 날 서윤이 당했던 것처럼. 이제 아시겠어요? 물값이 어떤 건지. 서윤이 빈 양동이를 비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본부장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강민호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춘자는 젖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물방울이 턱에서 뚝뚝 떨어졌다. 우리 아들, 걱정 마세요. 감옥에서 사람 구실은 배울 거예요. 서윤이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이제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님과 할 이야기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보안팀. 서윤의 외침에 문이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이분 밖으로 모셔드려요. 네, 본부장님. 보안 요원들이 춘자를 일으켜 세웠다. 춘자는 비틀거리며 끌려나갔다. 서윤아, 한서윤, 너 이 썩으려나. 네가 이러고도 편하게 살 것 같아. 춘자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리를 보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같은 시각, 남부구치소 면회실. 민호는 철창 너머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퀭하고 수염도 자라 있었다. 딸깍.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다. 서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서윤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봤다. 네가 왜 여기 와? 민호 씨한테 진실을 알려주러 왔어요. 진실? 서윤이 서류를 꺼내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다. 민호 씨가 JS그룹에 입사한 것도 대리로 승진한 것도 모두 제가 뒤에서 조정한 거예요. 민호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민호 씨가 해고된 것도 어머님이 집에서 쫓겨난 것도 지금 민호 씨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제가 한 일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JS홀딩스 본부장이에요. 민호 씨 직속 상사였죠. 민호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왜 이러는 거야? 상견례 날 기억나요? 어머님이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죠. 그때 민호 씨는 뭐라고 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서윤아,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내가 이해해. 그렇게 말했죠.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민호 씨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죠. 서윤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감옥에서 반성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윤아, 제발. 민호가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 바닥을 굴렀다. 으악! 교도관들이 달려와 민호를 일으켰다.
민호는 정신을 잃은 채 의무실로 옮겨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춘자는 JS그룹 본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한서윤 그년 나와. 사기꾼, 사기꾼이라고. 보안 요원들이 춘자를 말렸지만 춘자는 계속 소리쳤다. 전현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다들 들어요. 한서윤은 사기꾼이야. 그때 로비 전광판이 켜졌다. 그리고 상견례 날의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다. 춘자가 서윤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소리치는 장면. 민호가 방관하는 장면. 이게 어떻게. 춘자가 전광판을 쳐다봤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영상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아줌마 진짜 심하네. 저러고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본부장님이 얼마나 착하신데.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춘자는 견딜 수 없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전현이. 하지만 아무도 춘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춘자는 로비를 빠져나와 거리로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2달 후 춘자는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옷은 남루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원. 춘자가 힘없이 대답했다. 손님이 동전 몇 개를 던지고 갔다. 춘자는 그 돈을 주워 담았다. 오늘도 5,000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 춘자가 쉬려고 벤치에 앉았을 때 옆가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JS그룹 한서윤 본부장이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되었습니다. 춘자가 고개를 들었다. 화면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 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었다. 서윤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근본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 줬죠. 현실이라는 선물이요. 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으악. 춘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다. 화면에서는 서윤이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롤스로이스였다. 상견례 날 탔던 바로 그 차. 차가 출발했다. 서윤은 뒷좌석에서 여유롭게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본부장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십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예약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전에 펜트하우스에 들러서 옷 좀 갈아입고 갈게요. 네, 본부장님.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시장 바닥이 보였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폐지를 줍고 있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서윤이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차는 고급 주택가를 향해 달려갔다. 밤이 되었다. 춘자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잠을 청했다. 차가운 바닥, 시끄러운 소음,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 민호야. 엄마 미안해. 춘자가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렸다. 멀리서 JS그룹 본사 건물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최상층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참 아름다운 밤이네요. 서윤이 혼잣말을 했다. 와인 잔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상견례 날 신었던 그 구두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이미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서윤은 그 구두를 버리지 않았다. 기념품이니까요. 서윤이 구두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춘자가 떨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 거라는 것도. 수준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밤하늘에 퍼져나갔다. 그 목소리에는 승리의 여운이 담겨 있었다. 춘자의 통곡과 서윤의 미소가 교차하며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